자, 오늘은 수투 미분의 꽃을 이어서 이제 오늘 팁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저번에는 그리는 그 원리, 도함수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생각해서 그렸더라면 이제는 그 원리를 좀 이해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1초 만에 그리는 방법 그런 거를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7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디 와 있냐라고 묻는다라면 이제 미분의 거의 끝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미분의 활용, 이제 뭐 약간 뭐 물리 같은 거 조금 이제 다루게 되면은 이 단원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도 한 설 연휴 끝나니까 다다음 주쯤 그때쯤 이제 여러분 적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많이 와 있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도함수 가볍게 좀 리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 이제 맛있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함수가 뭐니? 라고 묻는다면, 자, 도함수의 정의가 나와야죠. 자, 도함수는 유도된 함수라고 했었죠. 그죠? 자, 어떤 유도된 함수냐면, 여러분 도함수의 정의,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를 하시게 되면, 그죠? 얘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fx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어떤 x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놈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x랑, 그죠? h만큼 떨어진 x 플러스 h를 기준으로 기울기를 잡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잡았어. 양끝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를 잡고 기울기를 이으시게 되면 이제 얘랑 같아지는 거 맞아요. 거기다가 내가 기항이면 리미트를 붙여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만드는데 얘가 이제 들러붙겠죠. 이렇게 들러붙게 되면서 요점과 요점의 기울기가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 x값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뭐 1너튼, 2너튼, 3너튼 항상 성립하게끔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게 도함수였다라는 거였고요. 그죠?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은 우리는 그 그래프가 그 포인트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쭉쭉쭉 나와야 돼 이제.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놈의 극값을 구하라.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한번 해보면 미분하면 차수가 떨어져요. 차수가 하나 떨어지니까 다음과 같은 2차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함수의 값이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찾는다라는 거니까 그래프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3으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 수능 수학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인수분해를 마저 해주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그죠? 여기가 지금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 된다는 거 맞습니까?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래프가 fx가 아니고 f'x라는 도함수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도함수가 양수가 되면은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고, 음수가 되면 감소한다라고 했고, 증가하면은 양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원래 그래프를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우리가 극값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x좌표가 3이 되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 1과 3을 여러분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그때 y값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9니까 얼마니? 5네요. 즉 여기가 마이너스 1, 5인데 우리는 극값을 얘기한다는 거는 y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극대값인 5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자, 극소값은 3을 집어넣을 때 값이겠죠. 3, 5씩이 될 텐데, 자, 3 넣으면 집어넣으시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27이 돼요. 얘도 y값을 극값, 즉 극소값이라고 하니까 극대값은 5, 극소값은 마이너스 27인 그런 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값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니까 둘 다 적어주셔야 되겠죠. 됐니? 여러분들 요거 알고 있으면 원래 그래프를 개형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테크닉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리.
이 정도 하면은 오늘 배우는 터져지지 않을까. 오늘 거는 쉬울 것이다. 매우 쉬울 것이다. 이런 거예요. 좋아요. 아이고, 서디가 가지고. 여러분 화수 보고 쉽니다. 설년이라서 알겠죠? 다들 뭐 어디 가겠지만. 스파르타도 쉬나? 화수목은? 정아야? 열려있긴 하나? 열려있긴 하죠 아마도. 저기 자습하시고 싶지만 저기 3관 스파르타 넘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아마 선생님도 계시긴 할 거예요. 저 대학교 쌤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연휴 때 놀아. 여러분들 연휴 때는 저희 이제 못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 가가지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런 날입니다. 놀다 오세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놀아야 될 때 안 노는 것도 문제야. 놀 때 노세요, 여러분들. 자, 됐죠? 요거는 됐고. 자, 이제 3차 함수의 이제 개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오늘은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약간 공식처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는 알고 그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차 함수를 우리가 미분하시게 되면, 프라임 x는요, 필연히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 3차 함수를 모두 다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2차 함수는 아시다시피 얘는 되게 아름다운 새끼예요. 얘는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한 놈이란 말이야. 그지? 2차 함수의 특징이 이렇단 말이야. 대칭이라는 거, 대칭.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f'x라는 그래프가 일단 최고치 한계에서 양수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양수인 놈이 이렇게 있을 때 보시면요, fx가 잘 봤을 때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fx가 만약에 최고치 한계수가 뭔가 양수 형태로 이렇게 시작하는 놈이라고 한다면 1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양수라는 표시예요. 양수가 되면요, 얘를 미분한 놈도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가 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너무 당연하죠. 자,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인 이런 3차 함수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얘 또한 어떻게 될 거냐면은 미분하시게 되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최고치 함계수가 2차 함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치 함계수가 이거 3차든 4차든 마찬가지고, 얘가 양수가 되면 도함수도 그대로 따라가고요, 음수가 되면 도함수도 음수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자,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요걸 잠깐 봐볼까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도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얘기 할 수가 있냐면, 쌤, fs가 무조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될 텐데, 그럼 x축이 결국에는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3차 함수의 운명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지나왔어. 따라와? 그럼 여기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여기를 한번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라면, 자, 결국엔 기울기가 그 값이 결국엔 0이 되는 데서 생기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에서 그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도함수가 양수, 음수, 양수가 되니까 증가, 감소, 증가 형태가 무조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쌤,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가 도함수가 될 때는 3차 함수가 지금처럼 x축이 뭔가 2차 함수랑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실근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무조건 극값을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극값을 두 개를 갖는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가 극값이 기울기가 왼쪽은 양수가 되고 오른쪽은 기울기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전환되는 점이 돼요. 올라갔다가 0이 됐다가 꺾이게 되기 때문에 극값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서도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니까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형태죠. 그죠. 음수가 됐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극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예요. 안녕. 그 뭐지? 그 프린트 가시면은 내가 그거 하나 추가로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가져오시면 돼요. 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좀 좋아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이지만 그래도 내가 언급은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요 완벽하게 대칭이 됩니다. 그지? 2차 함수 대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곡선의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차 함수는요 여기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요 부호가 다르지 완벽하게 같은 새끼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걸 기준으로 도함수를 생각했을 때 원래 함수도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즉 합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합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도 합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대칭하시게 되면 얘는 완벽한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처럼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얘를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자, 변곡점은 이제 고3 내용이라서 고2 교과서는 없지만 학교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변곡점은 뭐냐면 곡선이 변화되는 지점의 약자예요. 변곡점. 그래서 곡선이 보시면 얘는 위로 볼록하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죠. 그죠? 그래서 곡선이 형태가 변화되는 지점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요, 변곡점은요 고3 때 배우지만 여러분들 지금 고2 때는 이렇게만 알아두셔야 돼요. 곡선의 형태가 변화되는 지점으로 위로 볼록한 거와 아래로 볼록한 게 구분되는 그 지점, 거기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쌤 이것도 변곡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그렇게 됐을 때 여기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래로 볼록한 것과 위로 볼록한 것의 접경 지역이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어쨌든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에 안 나와요. 고2 때는 안 나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모양적으로는 지금 왼쪽 여기 부분과 오른쪽 여기 부분이 완벽하게 합동이 되는 형태다, 즉 대칭이 되는 형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X축이 여기 있든 살짝 여기 위에 있든 살짝 아래에 있든 교점이 두 개가 되는 형태가 되기만 하면은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칭 형태로 예쁘게 3차 함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는요 밑에 있는 함수가 도함수, 즉 2차 함수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함수들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3차 함수는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2차 함수처럼 대칭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F'X가 갖게 되면은 극값을 두 개 갖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됐니? 그럼 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대칭이 되니까, 물론 이런 게 이제 고2 때 시험 나오진 않겠지만 어려운 내용이라, 여기를 기준으로, 즉, 변곡점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모양이 합동이 되는 거니까, 여기 높이랑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가 10만큼 차이 난다라면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각각 5씩 스플릿을 한다는 얘기니까 변곡점을 기준으로 5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3차 함수는 되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2차 함수처럼 아름다워요, 3차 함수는요. 자, 그럼 이제 X축을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갖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뽀뽀하는 형태, X축이랑 요렇게 만약에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상관함수 3차 함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보여드리면, 자, 얘는요, F'은 기울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맞아요?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는데, 유일하게 잠깐, 여기서만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감안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만 기울기가 0이야. 여기만 0이에요. 잠깐 0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증가해야 돼. 그래서 증가, 여기도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0이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차 함수가 뽀뽀하게 되면은 원래 함수는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이런 리버스 형태로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기준으로 당연히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얘도 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래로 볼록하죠.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도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여기 뽀뽀하는 지점이 변곡점 형태로 나타나는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과정에서 배웠죠? x의 3승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얘도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변곡점을 갖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허근을 갖게 되면요. 자, 이런 경우 그러면은 F'이 만약에 허근을 갖는 안 만나는 2차 함수가 된다라면 기울기를 봤을 때는요. 0이 되는 게 애초에 존재하질 않아요. 주구장창 양수가 되겠죠. 다만 기울기가 여기 존나 컸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커지니까 어쨌든 기울기가 졸라 컸다가 작아졌다가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지금 요것처럼 기울기가 플래시 되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기울기는 없고 0이 되는 거 없고 계속 주구장창 증가하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고등하도 섞으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얘는요 무슨 함수죠? 1대1 대응이에요. 함수도 되고 맞아요? 1대1 대응이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까? 얘도 1대1 대응이에요. 맞니? 고등하 내용 하는 거야. 얘는 그럼 1대 뭐야? 얘는? 1대 대응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대 함수도 아니고 1대 대응도 아닙니다. 이 새끼는.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역함수 가져요? 못 가져요? 식이 못 가져요. 맞아요? 얘는요? 가질 수 있어요. 얘도요?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에서 만약에 역함수를 갖는 조건을 물어보시게 되면은 계속 주구장창 증가해야 되겠죠? 그 말은 F'X가 0이 되는 것이 있으면 돼요. 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F'X가 음수가 되는 새끼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는. 이해됐죠? 그런 것들까지 설명이 가능해야지 여러분 수투 때 삼수설이 잘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고의수학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요, 극값을 가지려면요, 무조건 이런 새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극값을 갖지 못합니다. 이거 극값 아니에요. 이건 변곡점입니다. 얘도 극값이 아니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함수는 극값을 갖는 형태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x축이 2차 함수를 통과하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뽀뽀도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 3차 함수는요, F'X가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를 생각했을 때 x축이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3차 함수 개형이 존나 쉬워요. 이거랑요. 그 다음에 이거랑 요거랑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세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을 볼 때 3차 함수가 나오면요. 개형을 세 개 그려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중에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야. 과거에는 내가 도함수를 다 구해서 도함수를 분석해가지고 했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3차 함수는 요거 셋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도함수를 여기다가 때려 맞추는 것이 더 쉽겠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결과를 알고 도함수가 뭐일지를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2차 함수가 더 쉽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가 될 때는 미리 이렇게 세 개의 개형, 그래서 개형이에요. 대충 그린 거니까 개형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내가 느끼게 해줄 거예요. 됐죠? 최고차 한계수 양수일 때 세 가지를 했으니까 1분 뒤에 최고차 한계수 음수일 때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시작. 정리.
됐노? 굿.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도함수를 F'를 그려놓고 X축의 위치가 교점이 두 개냐, 뽀뽀하냐, 안 만나냐에 따라서 모양이 저 딱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3차 함수가 이제 바로 밑에 도함수 2차 함수니까 대칭성을 갖는 함수가 되면서 3차 함수도 모양이 이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비행기 모드. 자, 어차피 유튜브 올라가니까 이제 좀 지우고 이제 음수 파트 좀 내가 한번 봐볼게요. 음수 똑같아. 한번 복습 더 해주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뭐 필기할 것도 없어. 존나 당연하. 수트는 필기할 게 없어. 개념만 알면. 자, 한번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선생님 만약에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되면은 미분에도 음수인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위로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이 새끼도 뭐 세 가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 따라와. 그러면 수축이 얘가 두 점을 뚫느냐 아니면 뽀뽀하느냐, 만난 거야 만난 거. 얘는 안 만나느냐. 이렇게 세 개밖에 없을 거라고. 됐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겠노?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거 맞아요? 요걸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수였다가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맞아요?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2차 함수는 당연히 대칭성인 아름다운 성질을 갖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2차 함수가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3차 함수도 모양이 예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친구가 합동이 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니들 이제 대충 그려서 합동처럼 안 그리겠지만 합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리버스로 거울 붙이듯이 딱 붙이게 돼요. 즉 원점 대칭하시게 되면, 물론 이게 원점을 쳤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 대칭하시게 되면 데칼코마니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겠니? 기울기가 음수고요. 여기도 음수입니다.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만 잠깐 0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여기서 0이에요.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니? 얘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계속 음수인데 여기서 그나마 조금 작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됐니? 요것도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라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당연히 얘가 이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대칭되는 거 보여요? 최고차함계수 양수일 때랑?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요? 최고차함계수가 예를 들어서 x3승을 여러분들이 미분하시면 3x제곱이 되고, 그죠? 마이너스 x3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일 때는 몰라도 돼. 양수일 때 기준은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수학상이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그냥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것만 생각하시고 그냥 대각박 굴리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거 따로따로 병신같이 외우지 말고. 근데 연습 삼아서 한번 난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함수, 원래 함수의 하나 더 낮은 차수에 대해서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가만 생각하시게 되면 개형이 3개밖에 안 나와요. 3차 함수에서. 요 개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신 상태에서 접근하시게 되면 인생이 졸라 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3차 함수는 딱 요거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4차 함수가 되게 되면 원래 함수가 4차 함수라는 얘기는 도함수가 3차 함수니까 x축이 만나는 그런 경우의 케이스가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4차 함수는 개형이 좀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3개밖에 없지만 4차 함수 더 많은 개형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일단은 3차 함수만 연습해 볼게요. 됐노? 안 알았죠? 이런 거예요. 이게 쉽누. 자, 여러분들 이제 나랑 지금부터 한번 3차 함수를 미리 알고 있다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볼 겁니다. 됐니? 좋아요. 자,
암산으로 갑시다. 빨리빨리 풀 겁니다. 계산은 니들이 하세요. 알겠죠? 자, 함수 다음 놈의 극합을 구해라. 일부러 내가 똑같은 예제 아까 거 처음 거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할 거예요. 어떻게요? 쌤, 얘가요 최고차항에서 양수죠? 근데 문제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네요. 3차 함수는 개형이 딱 3개밖에 없어.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탈락이죠. 극값을 못 가지니까 얘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니? 나는 이 놈이 궁금해, 요 놈이 궁금해 라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미분을 해버려요. 근데 미분 하긴 해야 돼. 어쨌든 하긴 해야 돼요. 안 하고 풀 수는 없어요. 미분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기울기가 난 0이 되는 게 궁금해. fucking shit. 여기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나 3이라는 얘기는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겠고 오른쪽이 3이 되겠죠? 요거 집어넣으면 게임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빨라지면 1분컷 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요거 한번 니들 한번 도전해볼까? 지금 했던 것처럼. 자, 극대가가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니까 이미 개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최고차항에서 양수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미리 그래프를 샥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미분에서 f's를 미리 구해놓고 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랑 4차 함수는 클리시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 최고차항에서 양수죠?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미리 그려놔. 미리 그려놓고 통통통통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도전! 최고차항에서 양수인데 극대가가 극소값을 갖는데 모양이 이거밖에 되는 게 없어요. 되죠요? 자, 미분해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인수분해가 돼. 합차 공식. 이렇게 되네요.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극값이라 했으니까 마일과 뿌리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플러스 1이라는 뜻인 거 맞아요? 마일과 뿌리를 여기다 대입하시고 그 값만 여러분들이 핸들링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니? 넘어가 되겠어요? 이렇게. 개쉬움. 좋아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1분 드리겠습니다. 도전! 도전! 오늘은 연습 많이 할게요. 도전!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입니다. 음수인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음수인 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쯤이면 나왔어야 해요. 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죠? 그러면은 모양이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데, 자, 극대 극소값을 갖는 형태는 뭐 당연히 이거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중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분명히 두 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미분했을 때 근이 0, 두 개라는 거죠. 자, 가시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빼기 9니까 마삼으로 미리 묶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예쁘게 돼요. 뷰티풀. 됐니? 그러면은 여기가 작은 근, 여기가 큰 근이 되겠죠? 나는 극대값을 원하니까 큰 근을 넣어야 되겠네. 3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7 플러스 9, 6은 54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다 날아가네. 이렇게 A만 남겠네요. A는 10이 되겠네요. 맞아요. 극대값이 10이니까 A는 10이다. 자, A가 10이네. 자, 아직 안 끝났어. 우리는 극소값을 원해요. 1을 집어넣었을 때 답이 되겠네요. 자, 1 집어넣고 계산 마이너스 1 플러스 6 빼기 9 플러스 10 계산 얼마입니까? 이거 날아가네. 이렇게 6 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미리 그래프를 알고 시작하시면 인생이 엄청 편해져요. 자, 요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지금 했던 거랑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요것도 1, 2분 드릴게요. 빨리 시작! 도전! 다 지금 3점짜리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점짜리 10초 만에 풀고 코딱지 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지금쯤 나왔어야 돼요. 자,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최고차항요수 양수죠. 그러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1에서 극소값이니까 여기가 1이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맞아요? 높이는 몰라. 높이는 모르는데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 알려준다는 얘기는 1에서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미분해보자. 얘는 3x 제곱 플러스 2ax 빼기 9가 되는 거니까 1에서의 기울기를 원해. 1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0이 돼야 돼. a 얼마입니까? a 3인가? 3이네 3. 따라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Wonderfu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x를 완벽하게 알고 있죠? 이제 뭐 해주면 돼, 형냐들? 미분해가지고 0대는 좀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3이니까 얘들아. 이거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3x제곱 플러스 6x 빼기 9 되는 거 맞아요? 3으로 묶어내봐. 3.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니까 자,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미 1이 근인 건 알고는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가 마삼이죠? 이게 되는 거 맞니? 난 극대값을 원해. 여러분들이 여기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넣어볼까요? 마삼 한번 넣어보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7. 여기다 3 마이너스 9, 3, 27. 날라가겠네, 둘끼리. 그 다음에 마삼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예요? 27 플러스 12니까 땅땅 37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한번 극소값도 한번 넣어볼까? 극소값은 얼마입니까? 1 한번 넣어보세요. 1 하면 얼마예요? 1 플러스 3 빼기 9 플러스 12니까 이렇게 계산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5죠. 5? 여기 5입니다.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뭐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0 한번 넣어볼까? 여기다 0 넣으시면 여기가 가운데가 봐봐.
가운데가 얘와 얘의 평균이잖아요. 그냥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까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넣으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얼마였냐면 11, 21이 되는 거 맞니? 21이야 높이가. 자,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 얼마 차이 나요? 16 차이 나죠? 여기도 16 차이 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모양이 가운데를 기준 예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거 한번 느껴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걸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냥 공부한 차원에 한번 보여준 겁니다. 됐니? 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아요. 넘어가! 자, 요거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요건 조금 머리 좀 써야 되네요. 조금 어려운 3점입니다. 머리 좀 쓰셔야 돼요. 할 수 있어. 요거는 한 2분 드릴게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이건 수학상이 돼 있어야 돼요. 고1 수학 약한 애들 못 풀어요. 이런 거. 고1 수학 힘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런 게 어려운 사람들은 방학 때 고1 수학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업만 하고 있으면 성적 안 나와요. 미리 얘기합니다. 고1 수학과 중딩도형이 제일 중요해. 그거 안 되면 여러분들 원하는 선수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저주할 수 있어. 절대 안 나와요.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 내가 안 되는 거 아는데 노력할 때 제일 비참해요.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뒤를 돌아보시고 용기를 갖고 부족한 게 초등학교 거 있으면 초등학교 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거기서 시작이야. 겸손하면서. 자,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게 뭔 말이냐면 구간이 저기 그냥 맨 밑에서부터 맨 위까지 다 항상 모든 실수에, 이게 사실상 이제 모든 실수죠. 의미가. 그러니까 실수 전체 X에 대해서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걸 좀 이렇게 약간 수투처럼 좀 병신스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증가를 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fs가 함수가 양수니까 최고차항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뭔 얘기하는 건가 이게? 그죠? 셋 중에 뭐가 안 돼요? 얘가 안 돼요. 맞아요. 얘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잖아. 근데 이거는 주구장창 증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괜찮아. 잠깐 이렇게 스태틱하게 머무는 것까지 내가 증가함수로 보라고 했죠. 요것도 괜찮고 요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지? 교류가 0이 되는 게 한 점만 있거나 없거나 이 얘기 하는 거죠. 얘가 될 때 요거고 얘가 될 때 이거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고1 문제로 바뀌죠. 미분했을 때 2차 함수가 교점이 한 개가 되거나 안 생겨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는 거라고 형님들. 왜냐? 미분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 미분해서 2차 함수를 푼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좀 생각 좀 하자고 형님들. 맞아? 얘가 이지랄하거나 이지랄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됐니? 짝수로 할까요? 요놈 반의 제곱 빼기 요거 곱한 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A에 대한 놈이 있는데 A축이 있는데 근이 0과 6 암산으로 되는 거 맞아요? 아래로 볼록하네요. 여기네요. 0과 6이 되겠네. 최소값이 0, 최대값이 6.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1 수학이었어요. 됐죠? 넘어가! 이거는 여러분들 엄마랑 풀어야 알겠죠? 이거는 이제 쉽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엄마랑 같이 손잡고 예쁘게 푸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엄마랑 같이 손잡고 풀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능이니까 같이 오늘 풀게요. 그래도 수능이니까 수능은 대부분 해줍시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수능 문제니까 쉽지만 이건 대우해 줍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수능이니까. 수능은 풀어봐야지. 그게 예의죠. 쉬어도 수능은 풉니다. 2점짜리라도 수능은 푸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수능은 무조건 풀게요. 자. 1년에 한 번 나오는 시험인데 풀어주는 게 예의겠죠. 풀어보세요. 효진은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 그러면은 부산 내려가야 돼? 아, 그걸 알고? 친가회가 어디 안 내려가요? 도담이는 고향이 어디예요? 스페인. 아, 맞다. 너 얘기했었다. 맞다. 얘기했다. 스페인이구나. 스페인 어디요? 마드리드에서 태어나서. 진짜? 아, 내가 이번에 뭐지 신혼여행 스페인도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내가 7월에 가거든. 근데 7월에 스페인 존나 덥다면서. 네. 그죠. 그래서 50도까지. 여행사가 추천하지 않더라고. 신분이 죽는다고 해서. 재미는 있을 거라는데. 아, 스페인 마드리드. 너가 조금만 축구를 좋아했을 때 태어났으면 메시를 받겠구나. 까비. 다니는 고향이 어디예요? 그냥 설날 때 어디 내려가거나 하는 거 있어? 전라도 광주요? 너 힘들겠구나. 이번에 내려가야 돼? 이거 한번 봐주시고. 전라도 광주. 우리 아빠 고향이 저기 광주 살짝 밑에 화순이라고 있어. 그거 좀 하는데 다들 졸라 멀리 가는구나. 지훈은 설날 때 내려가요 어디? 안 내려가? 올라가니? 그래?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야? 나 농담이고. 좋겠네. 지우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고 난 저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머지 안 물어볼게. 부러울 것 같아서. 졸라 부럽네. 나도 전라도 내려갈 생각하면 지금 스트레스가 이빠인데 그거. 오늘 내려가면 좆될 거야. 진짜 오늘 눈이 와가지고 더 막힐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전라도가 음식이 맛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거는 리스펙트. 이제 엄청난 착한 물가에 막 진짜 반찬이 막 20개씩 나와. 미쳤어.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뭐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뭐 요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말하는 거야? 여기가 1이래. 여기가 1. 여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지 m으로 하자. 1, 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형님한테 여기서 기울기가 0인 거니까 플러스 u 1 집어넣을 때 0이 돼야 돼. f'(x가). 자, 그럼 2분 얼마입니까 이거? 6x제곱 빼기 24x 플러스 a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자, 1 집어넣어봐. 그럼 6 빼기 24 플러스 a가 0이니까 이거 a 얼마예요 이거? 18인가? 18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18이야 18. 됐니? 얘가 18이네. 근데 나는 극대값을 원해요. 극대값은 이제 f에다 넣는 거죠. f'이 아니고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높이니까 1 집어넣어봐. 그러면 2 빼기 12 플러스 18 빼기 4네요. 여기 얼마예요? 4인가? 답은 2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수능 문제였어요. 졸라 쉬움. 이거 풀어야 되냐? 풀자. 풀자. 일단 이것도 모의형 평가니까 풀자. 육모 구모도 풀면 좋죠. 자, 풀어보세요. 평가 문제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도전! 또 뭐 있더라? 다 왔다. 요거 하나 풀고 이제 4차함수 넘어갈게요. 3차함수 쉬워가지고 뭐 할 게 없어. 3차함수가 쉬운데 3차함수가 어쨌든 수능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킬러 문제에서도 3차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3차함수가 2차함수처럼 약간 대칭이 되는 아름다움이 있어가지고 수능에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으니까. 4차함수는 조금 수학적으로 의미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4차함수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오긴 하니까.
3차 함수는 약간 여러분 2차 함수처럼 많이 다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고3이 되시면 2차 함수보다 3차 함수를 더 많이 그리게 되는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훨씬 많이 물어봐. 알겠지? 자, 끄에 있을 때 극값의 곱식 마사래요. 자, 3차 함수는요,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극대랑 극소를 한꺼번에 갖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각각의 y값, 이 두 친구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해보자, 형제들. 그러니까 미분해 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이런 것도 눈치 까야 돼. 이 새끼 상수잖아. 미분은 날라간다고. 그러니까 미분할 때 상수가 만약에 변수로 잡혀 있게 되면 얘 중요한 놈이잖아. 근데 얘가 그냥 날라가 버려. 그러니까 상수에 만약 미지수가 달려있더라도 미분하면 날아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묶어봐. 이거 맞아, 형님들? 0이랑 2에서 근되는 거 맞니? 아, 졸라 쉽네. 여기가 작으니까요. 2 되는 거 맞아, 형님들? 자, 그럼 0 집어넣어봐요. 그럼 여기는 0,2. 자, 2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8 빼기 12 마사. A 빼기 4네요. 즉, 극값이 두 개예요. 극소값과 극대값 두 개를 곱한 게 마사다. 즉 A와 A 빼기 4를 곱한 게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정리.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가 되면서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A는 2다. 몇 번?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괜찮아요? 안 어렵죠? 수능 때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자, 4차 함수 계획 갈 겁니다. 자, 훨씬 쉽죠? 저번에 했던 것보다는 미리 그냥 개형 알고 시작하니까 치트키처럼 이미 아는 거야. 이게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그 뭐였지? 상대 꼬라지 하면 훨씬 더 쉽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냐? 누가 했지? 그거? 아닌가? 니 자신 아니었나?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손자병법이었구나.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지피지기다. 그런 거.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4차 함수의 개형. 자, 아까 3차 함수도 요렇게 되는 거 미리 알고 시작하면 편했던 것처럼 4차 함수도 미리 알고 시작하면 인생 편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려면은 3차 함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2차 함수를 알아야지만 3차 함수가 됐듯이 3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얘가 좀 익숙해지면은 4차 함수가 이제 쉽게 눈에 보여요. 자, 그걸 한 내가 보여줄 건데. 자, 3차 함수는요, 요렇게 있어요. 자, 여기 기준으로 아름답게 모양이 대칭이 되는 그런 3차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X축이 중요해. 맞아, X축이. 자, 그럼 X축이 어디 있니? 에 따라서 얘의 모양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X축이 예를 들어서 가장 가운데를, 아름다운 부분을 만약에 관통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 삼아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차 함수도 여기와 여기 기준으로 대칭이 일어나요.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러면은 얘도 여기 기준으로 4차 함수도 분명히 대칭이 일어날 거란 거야. 합동으로. 네, 잘 봐봐. 근데 기울기가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맞불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요거 염두에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그죠?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맞아요?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증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이론적으로 여기 변곡점을 꿰뚫었다 가정하게 되면 얘랑 모양이 합동이 되는 거니까 모양이 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지만 여기 기준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이렇게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극소값 두 개가 높이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극대값은 얘와 얘 다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정말 아름답게도 삼각함수의 급소인 저 변곡점을 뚫었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W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3차 함수는 곡선이 한 번 이렇게, 2차 함수 한 번 꺾이죠, 이렇게. 3차 함수는 두 번 꺾이는 게 가능해요. 4차 함수는 3번까지 꺾이는 게 가능하고, 5차 함수는 4번까지 꺾이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씩 늘어나게끔 꺾일 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차수가 높아질수록 근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도 그 원리예요. 왜냐면 꺾이는 게 많아야지만, 그죠? 사인처럼 이렇게 굴곡해져야지만 X축이 뭐가 딱 뚫었을 때 교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수가 높아지면은 근의 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쌤, 여기 예쁘게 안 뚫고 만약에 이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뚫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W가 이제 일그러지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예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얘는 음수였다가 증가였다가 음수였다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얘도 똑같아, 그림은.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자, 근데 여기는요, 증가하는 폭이 좀 작죠? 밑에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또 비대칭이 일어날 거야. 조금밖에 안 증가해. 이렇게. 맞아요? 근데 얘는 한참 동안 기울기가 확 감소하죠? 한참 동안.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선생님, 만약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묻는다라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X축이 되면, 여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감소, 증가인데, 낙차보다 올라가는 게 여기가 더 높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식으로 되겠네. 감소했다가, 졸라 증가했다가, 살짝 감소했다가, 증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W의 밸런스가 좌우가 좀 틀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뚫었을 때 완벽하게 아름다운 대칭인 진짜 이상적인 W가 나오게 되겠고, 그거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냐 아래 올라가면서 그 W의 그 대칭성이 깨지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걸 일단 느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도 4차 함수도 아름다울 때는 조금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3차 함수의 급소를 찌르게 되면요, 4차 함수도 아름답게 나오지만, 근데 2차 함수랑 다르게 2차 함수는요, 어딜 찔러도 대칭이 돼. 근데 3차 함수는 변곡점만 찔러야지 대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차 함수에 비해서 4차 함수가 못생긴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예요. 차수가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좀 많이 난해해집니다. 못생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함수도 좀 예쁠 때는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4차 함수는 W 모양 형태가 나오는데 예쁘지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늘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3차 함수는 늘 예뻐요. 2차 함수도 늘 예쁩니다. 1차 함수는 예쁜지 모르겠지만, 근데 4차 함수는 예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못생겼습니다. 됐어요?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밸런스가. 지우 이해되냐? 이해돼요? 오케이. 효재야, 너 그냥 어머니한테 꼭 전해드려. 그래놀라 여자친구 엄청 좋아했다고. 아, 그래? 벌써 반통 다 먹었어. 걔가 요구르트 되게 좋아하거든. 거기다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참. 야채가 군것질을 좋아해. 우리 여학생들은요, 나중에 대학생 되면요, 대만 한번 꼭 놀러 가자. 아마 니들의 취향이 맞을 거야. 거기 디저트 천국이거든. 존나 맛있어요. 거기 가서 디저트 값만 한 100만 쓰고 올 거다, 여학생들은. 진짜 맛있어요. 남자 가격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친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이제 대만 가시면 돼, 같이. 풀어주기 좋아. 약간 오히려 남자들 약간 중국 같은 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중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지우는 중국 가봤니, 남자? 중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왜냐면 중국 가면요, 여러분들 중국이 지도가 이렇게 생겼나? 존나 크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야. 일본 요만하고, 그죠? 농담이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있잖아요. 마오쩌둥, 아세요? 대머리 아저씨? 그 다음에, 중국 베이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도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로 치면은 여기가 수도가 된 지 얼마 됐냐? 모르겠다. 그렇게 진짜 별로 안 됐어, 생각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국 중에 제일 오래된 나라 혹시 알아요? 진짜 완전 이제 일단 역사책에서 쓴 거는 은나라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고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어디냐? 고구려 전에 뭐였죠? 고두선. 고두선 주몽 할아버지보다 아마 더 오래됐을 거야. 진짜 역사로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고주몽 존나 오래됐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오래됐을 것 같아. 여기가 존나 오래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알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라면. 맞아. 진나라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누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진시황제 있잖아요. 이때가 두 개가 이제 수도가 같았어. 여기에 이제 서안이라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런 하여튼 그래서 서안이라 했을 거야. 여기에 이제 옛날 중국의 수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지금 서울로 치면은 강북 느낌이에요. 근데 강북보다 개발이 훨씬 안 됐어. 이렇게 완전 진짜 옛날 그 자체가 다 있거든. 근데 완전 시골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대박이에요. 여기 이제 나 꼭 한번 놀러가서 남자애들 정말 재밌어요. 여기 가면 이제 진시황릉이 있거든. 경복궁 가본 적 있죠? 여러분들 경복궁 가봤으면 알 거야. 꽤 크거든, 경복궁도. 근데 경복궁보다 큰 한 10배 정도 사이즈가 지하에 있어요. 그게 미친 거예요. 진짜 졸라 깊은데 경복궁 10배 사이즈가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천마총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로 중국 안 좋아하는데 거기 존나 재밌었어. 이제 병사 새끼들 있잖아요. 이 새끼들 키가 다 달라.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얼굴도 다 다르고, 진짜 근데 사람처럼 잘 만들어놨어. 심지어 말 있죠, 말 존나 큰 거. 말도 사이즈랑 똑같아, 실제랑. 그래서 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도 표정이 다 달라. 말도 있고, 또 뭐 있지? 그리고 옷도 디테일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갑옷 같은 거랑 면옷 같은 거 있죠. 배 같은 옷. 삼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텍스처가 다 살아있어. 이때는 진짜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중국 어피셜, 이것도 뻥일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안내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진시황릉이 크기의 3분의 1만 복원이 되었다고 해놨는데 난 그건 뻥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이 됐어.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발굴하면은 색깔이 다 입혀져 있대. 근데 이제 그걸 발굴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색깔을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세계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발굴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어피셜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비슷한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터키 같은 것도 되게 재밌어요. 터키 가시면요 또 이렇게 쓴 큰 또 지하 궁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경복궁의 한 3배 정도 사이즈로 엄청나게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터키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 가면은 진짜 별의별 중국은 그래도 여기 베이징은 약간 서울이니까 조금 그래도 사람이 좀 사람같이 살아. 근데 여기는 진짜 날것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재밌어요. 택시 타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우통 벗고 있어요. 오늘 배 두드려 타세요 막 이래. 별의별 다 있어. 그리고 약간 국민성이 재밌어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남대문에 타긴 했지만 그럼 남대문에 다 시야할 생각 못 하지 않나요? 만리장성 가잖아요. 만리장성 가면은 존나 웃겨. 이게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다들 담벼락에 이렇게 서가지고 다 같이 시야하고 있어, 남자들이. 이렇게. 대박이야. 야, 우리 이랬으면은 경찰 신고해가지고 우린 끌려갈 것 같은데, 그지? 물론 이제 불 지른 새끼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남대문 그거 불 지른 거.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그게 복원이 된 거라서 남대문이 진짜 조선시대부터 잘 유지가 됐었는데 그 임진왜란 할 때도 그게 보존이 됐던 그런 건물이건데 누가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좆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졌지. 그것도 한 10년 됐다. 이제 오래됐다. 자, 됐다. 남자애들은 중국 가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개 재밌어요. 여러분들 꼭 가보세요. 낙타발도 있거든요. 나 낙타발도 먹어봤는데 개 맛있어요. 우족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고. 또 뭐 있지? 참새구이도 있고. 내가 도전 못한 게 이제 또 곤충은 내가 도전을 못했어. 진짜 바퀴벌레도 먹어요. 근데 맛있대. 꼬치에다 팔아요. 우리 번데기 팔듯이 꼬치에다 근데 바퀴벌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퀴벌레 사이즈 아니야. 한국은 한 요만하잖아요. 본 적도 없겠지만 근데 졸라 커 진짜.
미치도록 커. 근데 이게 불에다 구우니까 원래 열이 들어가면 음식물로 작아지거든. 원래 닭다리도 원래 커요. 엄청 니들 닭다리가 큰데 그게 튀기지 않고 막 굽게 되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 교촌치킨처럼. 그러니까 얘도 줄어든 게 이 사이즈니까 진짜 졸라 큰 거야 진짜. 메뚜기도 존나 커요. 메뚜기 먹어봤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도 먹긴 하니까. 메뚜기 너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별미예요. 자, 4차 함수 개형. 자, 이제 W 한번 봤죠? 남자들은 재밌게 한번 가보세요. 자, 이번에는 또 뭐 해볼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교점 3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을 때랑 안 맞을 때 내가 봤죠? 자, 이번에는 교점 3개가 아니고 2개일 때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만약에 X축이 형냐들. 이런 식으로 진행다 해봅시다. 아, 물론 연속함수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bless you.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여기서 0이 되는 건 맞는데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형제들. 자, 보세요. 또로로로로 또로로로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감소했다가 맞아요. 0이 됐다가 감소합니다. 감소했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맞아요. 증가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약간 감성이 어떤 느낌이어서 요거보다 원래 살짝 밑에가 이것도 생각 한번 해봐. 여러분들 좀 조금 그래도 상상하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했으면 모양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그 값이 어쨌든 3개가 되긴 했을 텐데 W가 여기가 약했을 거라고. 약간 요런 감성.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얘가 점점 약해지는 거야. 얘도 약해지고 얘도 약해지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만나게 되겠지. 그게 바로 초록색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해돼? 아까 우리가 밸런스 깨진 거 한번 그려봤잖아. 점점 밸런스가 깨지다 여기 딱 되는 순간 요 극속각과 여기 극대값이 높이가 같아지게 되면서 마치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상상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까지는 내가 뭐 설명 안 해도 됐긴 됐지만 여러분들 요거에서 살짝만 올렸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상상이 되면 더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거는 교과서는 없지만 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뽀뽀하는 경우, 즉 위에서 뽀뽀하고 여기를 뚫는 경우, 뽀뚫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할만하죠? 하나만 더 그리고 시간 더 드릴게요. 자, 일단 봐. 필기하지 마. 자, 이번엔 또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뽀뚫이 위에서 말고 밑에서 한번 해볼게요. S축이 이렇게 됐죠. 자, 여기를 뚫고 여기가 뽀뽀하는 거 생각 한번 해봐. 그러면은 요것도 요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는 2개예요. 그죠? 음수, 양수,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갑니다.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그죠?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살짝 바로 이전인 밸런스가 좀 깨진 W를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감성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감소했다가 그죠?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근데 여기는 낙차폭이 좀 작겠죠? 살짝 떨어졌다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얘도 요걸 조금 더 아트하게 내려가는 순간 얘와 얘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들러붙는 느낌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요 놈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까 밸런스가 깨진 W도 내가 이게 대칭으로 둘 다 보여준 겁니다. 됐니?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요 초록색만 알면 돼요. 이 핑크색이 이렇게 됐다고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점점 이 낙차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형태가 그려질 것 같네 라는 게 예상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 됐습니다. 아마 존나 많아요. 공간 내가 일부러 많이 뒀을 거예요. 거기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좀 작게 여러 개 그려셔도 좋고.
그래서 4차 함수는 지금처럼 변곡점이 일어나는 형태가 좀 보여요. 여기 변곡점인 거 보여요? 변곡점이죠, 여기. 여기도 변곡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변곡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보인다. 안 어렵죠? 원래 수소 이런 거야. 됐지? 자, 조금 더 봐요. 이제 안 끝났어. 자, 거의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개형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 보긴 해야 되니까 나머지도 좀 볼게요. 아류작 같은 거.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3차 함수는 늘 아름다워요. 늘 아름다운데, 자, X축이 안 아름다운 것을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자, 만약 X축이, 형님들, 만약 여기 밑에 뚫었다 가정해볼까요? 아, 위에 먼저 뚫었다 생각해볼까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는 한 곳 존재예요. 여기는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겠죠? 근데 잘 봐봐. 지금 여기랑 여기랑 모양이 대칭이고 예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예쁘진 않을 거야, 절대. 근데 어쨌든 뭔가 감소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못생긴 형태로 되긴 하겠다라는 건 느껴지죠. 그죠? 왜냐면 여기와 여기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2차 함수처럼 예쁘게 이질하진 않아요. 이런 건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거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약간 찌그러진 못생긴 2차 함수 형태의 뭔가 비스무리한 새끼가 나오겠네. 이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요것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만약에 X축이 뭐 요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안 만나는 형태로. 얘도 마찬가지야. 음수, 양수, 여기가 0이 되는 포인트가 될 테니까 0을 기준으로 얘는 감소하고, 맞아요? 0은 이제 증가하지만 뭔가 모양이 못생겼으니까 균일하진 않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뭐 요런 느낌이 될 것이다. 요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도 이렇게 못생긴 2차 함수 형태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됐니? 자, 정리. 아직도 안 끝났어요. 3차 함수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상상하는 거야. 3차 함수를 기준으로 X축이 어디 있을까만 상상하시게 되면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다만 3차 함수에 비해서 개형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걸릴 뿐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한 2개 정도만 디테일한 거 좀 보시면 돼요. 5차 함수는 얼마나 다양하겠니? 그지? 4차 함수가 이렇게 다양한데, 그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컴퓨터가 그려주는 거예요. 니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준 이 2개는 2차 함수처럼 절대 예쁘게 대칭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거 느껴지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뭔가 약간 내 말로 표현하면 못생긴 2차 함수 형태가 뭐가 되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4차 함수가 예쁠 수는 없어요? 아까 W 예뻤던 것처럼? 맞아, 얘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한 놈은 시험에 좀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 의미가 좀 있거든. 자, 그래서 그걸 내가 보여줄게요. 자, 3차 함수 개념 내가 아까 요거 했잖아요. 3차 함수가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런 거랑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죠. 얘네들도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중요해요. 자,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X축이 만약에 예쁘게 여기에 지났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이고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기준 어떻게 되냐면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데 하필이면 얘가 삼각함수의 가장 아름다운 변곡점을 찌르게 됐죠. 그럼 4차 함수도 대칭이 일어납니다. 이때 대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차 함수의 급소를 찌르게 되면 4차 함수 대칭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치 2차 함수처럼 보이는 놈이 나와요. 물론 차수가 크니까 빨리 증가하겠지만, 그러니 대칭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변곡점 없는 형태는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울기가 0인 건 없지만 만약에 얘도 그 가운데를 만약에 얘가 X축이 찌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도 당연히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기는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되고 여기도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함수에서도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극소값은 존재하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자, 정리. 4차 함수는요,
예쁜 W, 예쁜 2차 함수 형태가 가능해요. 3차 함수의 급소를 찌를 땐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밸런스 깨진 W도 좀 보여드렸고, 그 밸런스 깨진 게 조금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돼서 또 뽀뚜리나 뚫보가 되게 되면은 약간 변곡점 형태로 되게 해괴망측한 새끼도 생긴다라는 것까지 내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3차 함수가 여기를 뚫거나 여기를 뚫는 것도 어쨌든 보여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2차 함수 형태로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공부는 시켜드렸어요. 이 정도면 내가 모든 4차 함수 개념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됐죠? 정리. 요거. 앞으로 4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리기 전에 일단 개념을 딱 띄워놓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4차 함수의 음수 쪽은 안 했어요. 왜냐고요? 음수는요, 지금 했던 걸 뒤집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니들이 해. X축 대칭 알죠?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안 할게요. 알겠죠? 니들 고2인데 뭐 그 정도 할 줄 알겠지. 됐나? 자, 4차 함수는 그럼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크게만 보면 이제 예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3차 함수의 급소를 찔렀냐 안 찔렀냐 니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냥 예쁜 거 안 예쁜 거 떠나서 기본적으로 4차 함수 W 모양이 있어요. 얘는 예쁠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요렇게 일그러진 요런 게 가능해요. 즉 극소값이 오른쪽에 있냐 극소값이 왼쪽에 있냐 이런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동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요건 너무 기본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이 뭐냐면 2차 함수 형태인데 얘도 예쁘거나 못생길 수 있어. 근데 얘가 예쁘다라는 얘기는 또 3차 함수의 급소를 찔러야지만 예뻐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4차 함수와 최고차 함수에서 양수일 때는 이 넷 중에 하나야. 못생기든 예쁘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쁠 때는 3차 함수의 급소를 찔러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차 함수는 3개밖에 없어. 이거랑 요거. 이해됐니? 최고차 함수에서 음수일 때는 지금 내가 그린 모든 것들을 X축으로 인버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끝! 끝. 정리하시고 요 4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3차 함수도 아까처럼 요렇게 그려놓고 어떤 새끼가 맞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4차 함수도 요 4개를 그려놓고 어떤 새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수능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4차 함수가 있다. 근데 4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에서 양수인 4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갖지 않는 4차 함수다 라고 한다면 얘가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극소값이 어쨌든 하나 있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4차 함수도 극대 극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은 3차 함수도 극대 극소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얘밖에 안 되거든요. 4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극대 극소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요 그래프밖에 소보군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탈락입니다. 절대 얘는 극값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변곡점이라고 부르지 극값이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고유의 특징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약간 익숙해지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한 개 정도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고 요거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요거 풀고 마칠게요.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이 물리 배웁니다. 여러분들 물리 배우고 아마 정화가 그 다음 시간이 좀 재밌을 거예요. 너 물리 걸렸냐? 그래요. 물충이들은 재밌을 거예요. 다음 시간. 근데 이제 힘 이딴 건 안 다루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거시속을 먼저 하니까 물리 친구들 아닌 친구들도 훨씬 더 재미는 있을 거예요. 수학에서의 그 미분의 활용은 역학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거시속으로 나오고요. 요걸 이용해서 역학에다가 그대로 하시게 되면 물리의 F는 MA 2분의 1 MB제곱 뭐 NGH 단계 다 이제 해석이 되게 될 거예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잠깐 좀 볼까요? 이거 금방 푸니까. 야, 니들 그 원 부피 공식 알아요? 그거 뭐지? 기억나요? 원 부피. 그 중학교 1학년 건데 어렵긴 한데 잘 안 쓰니까 기억나?
이런 거 본 적 있냐? 미안해요. 병신. 그래, 9네요. 고마워요. 그 정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렇죠. 원은 2차원이죠. 미안해요. 9죠. 9, 축구공. 자, 얘가 9의 부피예요. 볼륨하는 보통 B라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 9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여러분 호일로 이렇게 감싼 거를 우리 겉면적이라고 하잖아요. 겉면적 혹시 뭔지 기억나요? 너무 안 쓰니까 잘 모르겠죠? 4파이 R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원날이 뭐였지? 존나 잘했어요. 이렇게 되죠? 원의 둘레가 뭐죠? 원주. 원주란 말 아나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R을 만약에 변수로 잡게 되면 X처럼, 잘 보세요. 얘 미분하면 뭐죠? 요거 돼요. 그죠? 재밌죠? 그래서 거꾸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거꾸로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미분 적분이 거꾸로예요. 그래서 이쪽을 여기로 보는 거 미분이라고, 이쪽을 보는 거 적분이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한 다다음 주쯤. 어쨌든 요거 미분하시 요거 되거든요. 얘 몇 차원이죠? 넓이는? 넓이는 2차원이에요. 얘 길이죠. 길이는 몇 차원이죠? 1차원이에요. 미분이라는 건요, 차원과 차수를 떨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변수를 시간이 아닌, 그 길이가 아닌 R이라는 이걸로 보게 되면 얘를 미분하면 요 놈이 나와요. 재밌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 넓이죠? 얘는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에요. 어쨌든 넓이니까. 물론 이제 입체를 내가 펴가지고 넓이를 만든 거니까 어쨌든 2차원은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는 얘가 돼요? 미분해보세요. 3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또 기하 같은 거 배우시게 되면 또 이런 관계도 우리가 또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또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 이런 거면서 이거 뭐죠? 우리 물리 좀 배운 친구들? 맞아요. 초기 값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죠. 2분의 mv 스퀘어. 이거 미분하시면 뭐죠? 이거죠? 이거 뭐라 불러요? 세 글자로? 야, 이 새끼 심각한 놈. 뭐라고 해? 이거 운동량이다. 이거 뭐 이런 거 안 배우나? 운동량 안 배워요? 운동량? 처음 들어봐요. 운동량. 운동량 안 배우나? 요즘? 배울 것 같긴 한데. 운동량이라고 그래. 운동량. 질량이랑 속도가 운동량이 돼요. 요거 또 미분하면 뭐가 되죠? 질량이 돼요. 질량. 속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비면 질량이 되면 점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돼요. 에너지, 운동량. 그러니까 어떤 질량이 속도를 갖게 되면 운동량이란 걸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물리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분적분 하시게 되면은 눈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신기하죠? 이런 게. 그래서 미분을 하고 적분하는 변수가 R이냐, 그러니까 반지름이냐, 아니면은 뭐 속도냐, 아니면 뭐 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시속을 하게 되면은 미분하는 그런 팩터가 이제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닫힌 구간에 대해서 저놈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다 그리지는 말고, 그러니까 그려놓고 나서 0과 2에서만 보라는 얘기죠. 4차 함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개가 있어요. 3개, 4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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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맞니? 이 넷 중에 하나일 거라고. 뭐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지만. 자, 미분해봐, 형제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묶여지네? 수능은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뭔 소리야, 씨발. 이거 근이 몇 개예요? 합창공식까지 하니까. 실근이 3개예요.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실근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니? 이질할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니? 0,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네요. 씨발 뭐예요? 대칭이네요. 이건 아름다운 W가 되겠다라는 거 보여요? 얘는 W예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W야. 완벽하게 아름다운 W. 내 그림 좀 이상하지만 완벽하게 아름다운 W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높이가 씨발 이렇게 안 맞냐? 어쨌든 높이가 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W가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가 마이너스 1, 0,
1 이런 형태로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무슨 말이니? 이런 거 느끼면서 그러면 더 좋겠다고. 자, 우리 어디서부터? 0부터 2 0부터 2 어디야? 여기네. 0부터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나는 여기만 궁금해 라는 거 맞습니까? 누가 봐도 최소값은 뭐일 때예요? 1일 때죠? 1 넣어봐. F1 얼마의 형녀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F0 넣어봐. F0은 얼마네요? 2 되는 거 맞아요? F2 넣어봐. 얼마예요? 16 빼기 8 더하기 2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사실 이것도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요, 이거 둘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요, 4차 함수니까요, 여긴 존나 빨리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간격이야. 심지어 1이니까 굳이 0과 2를 넣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간격이 같은데 이 새끼가 4차 함수니까 여긴 존나 빨리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냥 얘만 넣어도 되는 건데, 찝찝한 친구들은 둘 다 넣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답은 그래서 10과 1, 답은 1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답만 이거 그래프 그리고 답만 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죠? 얘가 지금 보시면은 3차 함수의 급소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W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야지 실력이 늘지. 이런 거 교과서에는 없지만.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